우리가 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야. 포괄적인 거. 알았지? 점도 도형이고, 뭐 그래프도 도형이고, 원 같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형도 도형인 거야. 알았지? 그지? 다 모든 게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동을 어떻게 시킬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우선은 점의 이동부터 보여. 점의 이동. 근데 점의 이동은 항상 우리가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만 배워, 수학에서는 보통. 대학교 올라가면 더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는 다 두 가지만 배운다. 뭘 배우냐면 평행 이동. 이동을 배우고 대칭 이동을 배워. 그리고 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의 특징이 있어, 이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특징. 그지? 평행 이동은 X축하고 Y축에 대한 평행 이동만 배우는 거야. 알았지? 그지? 대칭 이동은 굉장히 다양한 대칭 이동을 배우게 되는데 이 대칭 이동에서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우는 거야. 점 대칭과 선 대칭. 알았지? 이 두 가지를 배운다. 지금 이거는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미적분도 구성되고 대수도 구성되고 미적분 2도 구성된다. 자, 점의 이동은 뭐가 있다고? 우선은 첫 번째 평행 이동을 먼저 평행 이동. 자, 우리 말로 하면 A, B를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시켜라. 그럼 뭐라고 해?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뭐야. A 플러스 M, B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표기하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표기하면 이런 줄 알아라. 이거야. 이렇게 표기하면은 이걸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 알았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어. 이 F라는 이것이 이 F라는 함수가 A, B를 집어넣으면 A에다가 M 더하고 B에다가 N 더하라는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만 쓰는 사람도 있고 알았지? 그치? 말 그대로 점을 넣으면은 그냥 거기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더하기만. 알겠죠? 이게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인 거야. 점의 평행 이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점의 평행 이동이 있으면 대칭 이동도 있겠죠? 점의 대칭 이동. 자,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은 뭐가 있냐?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뭐가 있냐면 X 대칭이 있고 X축에 대한 대칭이 있고 또 Y축에 대한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어. 원점 대칭.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 있는데 그 전에 배워야 될 게 X는 알파 대칭 이동이 있고 Y는 베타 대칭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점 대칭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Y는 X 대칭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지? 자, 대칭 이동은 우리는 지금 A, B를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 A, B를 대칭 이동하고 싶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그치? X축 대칭 이동은 뭐냐? X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X축을 딱 잡아놓고 요 점이 있는데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같은 것으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데 이 대칭 이동은 있잖아. 항상 180도 회전 이동과 같은 거야. 즉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180도 회전시킨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점이 바로 요 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생각해 그림을 A, B를 X 대칭 이동시키면 무슨 좌표는 그대로냐면 X좌표는 그대로 되고 Y좌표만 마이너스 붙여지는 것이. 이건 이제 유치원 때 데칼코만이라고 해서 적어봤지, 그지?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전 이동이 되는 거야, 사실은. 180도. 그럼 어떤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Y축에다가. 그 다음에 180도 회전 이동 시키세요. 그럼 일로 갈 거 아닙니까? Y축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 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 대칭 이동 시키면 반대로 Y좌표가 아니고 X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지금 원점 대칭은 뭐예요? 원점 대칭은 원점을 기준으로 접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알겠어요? 지금 했던 것처럼 Y축이니까 Y축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180도 회전시켰듯이 원점하고 그 점을 연결해서 180도 회전시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점을 잡고 원점, 그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이렇게 하고 180도 회전시키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잘 봐봐. 자, 이렇게 삼각형을 딱 만들어 볼게. 삼각형,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요거 같겠죠, 그죠? 닮음, 그지? 닮음. 닮음에 의해서 같겠지, 이렇게? 결국 그러면 이 원점 대칭은 뭐랑 같냐면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이 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와 얘의 콜라보야, 콜라보.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선생님, 이 원리가 중요한가요? 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원점 대칭 시켜. 그러면 저렇게 해라 이거야. 그냥 저렇게 해라. 알겠죠?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봐봐. X는 알파 대칭은 뭐냐? X는 알파 대칭. X는 알파라는 것은 이게 그냥 X는 알파야.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선을 바로 X는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점을 잡았어? 수선을 잡았어?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점이 뭐냐 이거야, 이렇게. 여기.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돼야 되겠네. 그지? 중점이. 그러면 X좌표 더해서 반띵하면 알파가 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두 점 더한 게 2알파면 되겠네. 두 점 더한 게 2알파면 되는 거야. 나한테 A, B를 줬잖아? 얘랑 더해서 이놈하고 더해서 뭐가 되면 된다고? 2알파가 되면 돼. 2알파. 그럼 여기에 2알파 마이너스 X, B, 마이너스 A, B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그냥 외운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외워지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중점이 알파면 되는 거니까 양쪽 더한 것이 가운데에 2배 되면 되는 거 알았지? 그치? 중점이라는 뜻은 양쪽 더한 게 2배가 됩니다. 얘 2배. 더한 것이 2배. 그러면 얘랑 더해서 2배 한 것이 알파면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2알파가 되면 돼. 2알파. 둘이 더한 게 여기에 2배 되면 돼. 2배. 2알파가 되면 된다고. 자, 그러면 Y는 베타는 뭐냐? Y는 베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요 한 점을 Y는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어? X좌표는 그대로 들어가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한 것이 2베타 하면 되겠구나. 얘랑 얘랑 더한 것이 2베타 하면 되겠네요. 2베타 마이너스 B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색한 사람들 계속 보다 보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이 원점 대칭 있잖아. 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의 관계가 있듯이 이 세 개랑 얘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얘는 사실은 X축이라는 것은 뭐가 항상 0이냐면 Y가 항상 0이거든. 그래서 X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Y는 제로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Y는 제로 대칭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Y는 제로니까 베타에다 0 집어넣어. 0. 그럼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게 맞지? 그지? 맞잖아. X축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X축은? X는 제로야.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는 제로잖아. 그지? 그럼 X는 제로 대칭이 바로 이거야? 알파 대신에 0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A, B 얘가 된 거지. 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원리는 이해하고 결국은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이 뭐야? 그럼 2, 3은 6 나와야 되는데 2를 3번 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듯이 얘도 원리는 이해하고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알파, 베타는 콜라보야. 콜라보.
콜라보. 두 개의 콜라보야,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2알파 마이너스 A, 2 베타 마이너스 B. 왜요, 선생님? 왜냐하면 아까 원점 대칭 했듯이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는 알파, Y는 베타. 원리를 보자, 한번. 내가 요 점을 쫙 잡았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 점이 만약에 A, B였다면 나는 여기 연결을 해. 이렇게 이 점에서 연결해서 같다고 하고 요 점을 구하고 싶은 사람인데 삼각형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지 않냐. 그럼 얘 같고 얘 같지 않냐. 그럼 결국은 이 점을 여기 점 Y는 베타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A, 2베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왜요, 스님? 얘 더해서 반띵하면 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 더한 것이 2베타가 되면 돼.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Y는 베타 대칭시키고 이 점을 X는 알파 대칭시킨 이것이 뭐야? 넌 가만히 있고 얘만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게 2알파 마이너스 A, 2베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리는 이해하고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생각은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거고 시험 볼 때는 바로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어떻게 되냐? 좌표를 바꾸면 돼. B, A라고 해서 바꾸면 되는 거 알았지? 그치? 지금 왜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것도. Y는 X.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서 여기 A, B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 점을 그대로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그대로 대칭시키는 거야. 이걸 그대로 대칭시키는 거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을 접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놈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거든. 이렇게 접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접혀지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냐? 여기가 A였잖아요. 여기가 A야. 그럼 여기가 A, B가 되는 거지. 얘가 그대로 접혀서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A, B를 대칭시키면 뭐야? B, A가 되는 거야. A, B를 대칭시키면 B, E 바뀌어진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너는 우선 바꾸고 A랑 B를 바꾼 상태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않냐?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놓고 요절좌표가 A, B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A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B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접어. 접으면 봐봐. 지금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그대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같이 접는 거야. 같이 접으면 이게 일로 오겠지. 이렇게 오겠지. 그치? 얘가 이렇게 온다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점의 요거 길이는 B 짧은 거, 긴 거 A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요 점을 표현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대칭인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리는 이해하고 바로 답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죠? 자, 적으세요. 자, 함수의 이동은 이게 함수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fx 이런 게 함수잖아. y는 fx 이런 게 이제 함수의 이동이라고 보통 처음에 배우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그지? 근데 함수의 이동은 이제 민감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 이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같아. 이동과 같고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쪽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f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이동시켜라. 이러면 우선은 x 대신에, 이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건데, x 대신에 대입해라. x-m을 대입하시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하라고 배웠어.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함수가 시작되면서 평행이동은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야, 원래.
근데 왜 그런지는 중학교 때 아마 증명을 안 했을 거다 이거지, 그지? 왜 그런지의 증명이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증명이 엄청 중요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 증명을 한번 해볼게.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이제 쓰냐면 표현을 먼저 배워야 되니까 표현 이렇게 많이 써.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함수의 이동인 거야. 그치? 이게 무슨 의미냐? fx, y는 0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잘 보면 이 x라는 자리 있잖아. 요게 지금 콤마 할 때 이게 x자리인 거야. 이게 y자리인 거야. 알았지? 그지? 그럼 잘 보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어? 요 x자리에 x-m을 넣은 거고 y자리에 y-n을 넣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함수잖아. 함수 형태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n만큼 평행시켰다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fx, y는 0이라는 이건 뭘까 도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뭘까 이거지 얘는. 이 두 개는 뭔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이런 거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된 거를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이거랑 이거의 관계인 거야. 그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인 거야. 이게. 알았지? 이게. 알겠어요? 이걸 밑에다 잠깐 쓸게. 즉, y는 우리 원래 ax 플러스 b라고 표현된 관계를, 요거를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지? 그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음함수라고 그래. 음함수라고 부르고 이걸 음함수 표현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음함수로 표현해라. 그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뭐겠어? 음의 반대 뭐야? 반대. 그 양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양함수. 또는 이 표현을 양함수 표현이라고도 부른다. 아니 그냥 짜증나잖아. 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바꾸는 거 도대체?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짜증나지만 만약에 내한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은 2다. 이거는 y는 꼴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까지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그치? 이런 것들은 y는 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치? 이런 꼴은 y는 꼴로 표현이 불가능해. 표현하기 불편해. 표현이 불편해. 이것 때문에 음함수 표현이 나온 거야. 알았지? 그치? 음함수 표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별게 아니고 우측을 0을 만들고 왼쪽에는 문자가 x, y가 있어. 그 대신 이 콤마 할 때 이 자리 있잖아. 이 자리는 x의 자리고 얘는 y의 자리인 거 알았지? 그치?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x 대신에 x-m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n을 집어넣었으니 얘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시킨 것을 표현한 것이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뭘 구분해야 돼? x, y 이렇게 놓고 이렇게 표현한 것과 이렇게 표현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얘는 뭐야? 점의 이동이지.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시키는 거지. 그지?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얘가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고 얘는 F 띵띵이 아니고 F잖아 이게. 얘는 도형의 이동 또는 그래프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프의 이동, 함수의 이동 이런 거.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fx, y는 0을 x축 얼마만큼? x축 얼마만큼? 2만큼
x 대신에 x 마이너스를 넣었잖아. 이만큼이지. 없으면 어떻게 빨리 왔어요? 0 되는 숫자야, 0 되는 숫자. 0 되는 숫자야. y축 얼마만큼 해,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을 시켰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수학자들은 이렇게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수식으로 자꾸만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수식이 편하니까. 그렇지? 이 두 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한 거에 50%는 다 알고 있는 거야. 50%는. 자, 증명은 해봅니다. 한번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증명이 아니고 이 표현을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증명을 해볼게. 별건 아니야, 그냥. 자,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 도형,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평행이동 시키고 싶다는 거야. 평행이동 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잡자. 그럼 여기 x, y라는 점이 있대. 이렇게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죠? 평행이동. 그럼 그래프의 형태는 안 바뀌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렸다 생각해보자. 요 그래프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이 그래프가 뭐냐. 도대체. 네모다. 이 그래프 이름이 뭘까요? 이거야. 그치? 그럼 나는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하겠죠. 그걸 이제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하자. 그럼 이 식은 대문자 x, 대문자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체 방식 같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점의 이동을 하는 거야, 이번에. 그러면 대문자 x라는 요 놈은 소문자 x에다가 플러스 m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 y는 소문자 y에다가 n만큼 더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지? 알겠어요? 이거 내렸다고 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y축으로 n만큼 써있기 때문에 n이 음수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결국 내가 이걸 가지고 함수식을 만들려면 함수에다 대입해야 함수식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로 바꿔서 대입해야 돼? 스몰 x는 꼴로 해서 바꿔서 대입해야 된다. 이거지. 스몰 y는 꼴로 해서 바꿔서 대입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치?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그 식이 f에 대문자 x 마이너스 m, 대문자 y 마이너스 n으로 바꿔진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쓸 때는 소문자로 바꿔서 쓴다.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 알았지? 요거 필기. 자, 똑같아. 자,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아까 했던 거 기억해봐 한번. x는 알파 대칭 이동, y는 베타 대칭 이동.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대칭 이동. 이렇게. y는 x 대칭 이동,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이렇게 우선은 다 답할 수만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점 대칭하고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평행 이동에 대한 이동은 사실은 좀 다른데, x 대칭 이동 시키면 머릿속 생각해봐. 뭐의 부호만 바뀌냐면 y의 부호만 바뀌어. 대칭 이동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얼마나 불편하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걸 보고선 fx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시킨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함수와 이 함수는 x축에 대한 대칭이구나도 알 수 있는 거지. 두 함수의 관계도 알 수 있고, 그지? 이 함수를 보고 fx는 저 함수를 x축에 대한 대칭시킨 함수구나라고 판단 내릴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y축 대칭은 어떻게? y축 대칭은 뭐의 부호만 바뀌게 해서 당연히 x의 부호에만 바뀐다. 그래서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원점은 둘 다 바뀐다. 둘 다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다. 그럼 다시 하면은 요거 봐봐.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원점 대칭이구나. 자, 그 다음 x는 알파 생각해 머릿속으로. y는 f의 2알파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얘는 2 베타 마이너스 y는 f의 x다. 다시 바꿔서 예쁘게 쓰면 y는 2베타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수능에서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쓰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해. 함수 보고서 해석하는 거. 이건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야. 얘는 2베타-y는 f의 2알파-x. y는 2베타-f의 2알파-x. 콜라보가 되는 거지. 됐죠? y는 x 대칭, x, y 바꾸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x, y 바꾸기만 하면 된다. x는 fy.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대칭. 얘는 x, y 바꾼 상태에서 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이게 대칭 이동이야. 끝. 대칭 이동 끝. 우리가 특별한 도형들이 있어. 원이 있어, 원. 원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은 뭐가 중요한 거냐? 중심을 대칭 이동시키거나 평행 이동시키는 거 알았지? 그지? 원의 중심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시키면 돼. 알았지? 그지? 당연한 거잖아. 원의 중심을 평행 이동시키면 되지. 원을 이동시켜서 원의 중심을 평행 이동시키면 되고, 원을 대칭 이동시켜서 원의 중심을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뭐는 그대로일 것 같아? 반지름은 그대로죠. 당연한 거잖아. 원을 이동시키거나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켰는데 반지름이 바뀔 이유가 없지. 그지? 그래서 요거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2라는 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라고 했어. 그지?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해도 돼.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지? 그럼 그냥 넣어봐 그냥 한번. 그럼 이게 x 플러스 1 제곱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 그지? 그렇잖아? 방법 두 번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돼.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중심을 한번 체크해보자. 너 중심 뭐니? 나 중심이야? 나 중심은 0,1이에요. 반지름은 뭔데? 반지름은 루트 2예요. 이렇게. 그럼 방법 두 번째는 옮긴 중심이 뭐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더해준다고 그랬죠? 빼기 1. y축 평행이동 2, 3. 반지름은 그대로 루트 2.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2.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방법 두 번째를 선호한다. 왜냐면 원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원의 특징이 있잖아. 그지? 이해되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겠죠? 대칭 이동. 그죠? 만약에 여기 주어진 쟤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시키고. 그럼 방법 첫 번째는 뭘까? 그냥 공식 쓰는 거야. 방법 첫 번째는 x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x, y를 바꾸고 마이너스 붙인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잖아.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뜻이야. 그지? 지금 저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거기다 이걸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알았지? 그지? 저 표현을. 자, 그러면 나는 그대로 저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y 대입하니까 y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어쨌든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2라고 표현되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죠? 편한 걸 쓰는 거야. 자, 방법 두 번째는 선생님 중심을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중심이 0,1이었는데 얘 중심이 뭐로 바뀌냐면 x, y를 바꾼 상태에서 마이너스 붙인 걸로 바뀌어지지 않냐 이렇게. 그지? 그지? 반지름은 그대로. 그럼 결국 여기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반지름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원의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바로 중심을 대칭이동시키거나 평행이동시켜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론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 이거지. 그치? 자, 2차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2차 함수도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지. 2차 함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야? 꼭지점의 좌표죠. 꼭지점의 좌표. 그러면 2차 함수는 뭘 가지고 하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생각한다. 이거 알았지? 그지? 뭐는 그대로냐면 최고차 계수는 그대로. 뭐는 그대로냐면 최고차 계수는 그대로. 최고차 계수는 이걸 가지고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거든. 형태. 그지? 그래프가 얼마만큼 좁혀져 있냐, 늘려져 있냐.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거 배웠죠? 그죠? 뾰족하다.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것처럼 형태가 바뀌면 안 되겠을 거 아니야. 대칭이동, 평행이동 했는데. 그래서 최고차 계수는 그대로인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대칭이동 때문에 평행이동은 부호도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대칭이동은 조심해야 돼. 대칭이동은 y축에 대칭이동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부호는 그대로겠지. x축 대칭이동 시키면 부호가 바뀌지. 그지? 어? 그잖아.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 시 부호 반대가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지만 아무튼 그래. 알겠죠? x축 대칭이동 시키면 아래로 블록하는 함수가 위로 블록 바뀌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근데 평행이동은 그대로가 되겠지. 그지? 이런 거야. 자,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만약에 3만큼 평행을 시키자. 그럼 당연히 방법 첫 번째.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3을 대입해도 돼. 그지? 어려움 없어. 그지? 그럼 y-3 집어넣고 x-2의 제곱.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렇게 쓰면 된 거야 벌써. 그죠? 그래서 이제 y는 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4 플러스 4 플러스 7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가 구해진 거야. 그지? 저 방법이 좋으면 저 방법을 고수해. 근데 다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도. 자, 그럼 만약에 방법 두 번째는 뭐야? 아니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이동해 보자. 너 꼭지점의 좌표는 뭐냐? 꼭지점의 좌표가. 아, 나 꼭지점의 좌표 1, 뭐야? 2야. 그럼 x축으로 이만큼 y축 3만큼 평행도 시키려면 맞아. 그러면 더해. 3,5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저 함수 뭐야? y는 최고차에서 그대로.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5야. 이렇게 풀면 되지 않냐? 그지? 얘 풀어 써봐 그냥. 그지? 잘못했네 여기서. 잠깐만. 2, 4, 3, 7, 10, 14. 이 14야. 그래서 여기도 3, 3은 9니까 14가 나오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그냥 풀자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또, y는, 원점 대칭 할까? 원점 대칭해보자, 이번에는. 원점 대칭해보자. 그치. 방법 첫 번째.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는 뜻이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바뀌고 y 부호도 바뀐다는 뜻이야. 저게.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되고 얘는 플러스 2x, 그지? 플러스 2x인데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근데 여기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바꿀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해진 거야. 대칭 이동은 아무래도 얘가 좀 더 편할 수가 있어, 그지? 그럼 방법 두 번째는 조심할 게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y는 x 대칭 이동 시켰기 때문에 이제 얘가 여기 있든 뭐 이렇게 겹치든 간에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y는 x 그냥 접었다고 생각해봐. 접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이 꼭점의 좌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겠지, 그지? 얘를 그냥 접었어. 그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모양 자체가, 그지?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 사실은. 꼭점의 좌표도 중요하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가 반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꼭점의 좌표 먼저 볼게. 원점 대칭시켜, 아니 y는 x가 아니잖아,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져 갖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 점대칭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원점 대칭은 뭐야? 봐. x 대칭 한 번, y 대칭 한 번이지, 원점 대칭이. 근데 아까 뭐라고 썼어, 근데? x 대칭이 일어나면은 부호는 반대라고 써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지? 이거는. 자, 그러면 꼭점의 좌표가 1,2였는데 1,2가 어디로 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함수 어떻게 잡겠어? y는 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잡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알겠죠? 자기가 편한 거 위주로 하면 됩니다. 뭐가 더 빠른지 느린지는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 뭐로 할지가. 그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칭 이동할 때는 조심해야 돼. 2차 함수의 대칭 이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x축에 대한 대칭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항상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알았죠? 자, 힘들어도 쭉 가야 돼. 자, 우선은 요 평행 이동인데 점의 이동이죠. 그럼 보면은 얘한테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지? 그냥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점의 이동은.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고, 그죠?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은 이게 a 플러스 2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니네 첫 페이지에 1번 문제 나오는 거야. 1번 문제 그냥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이 2, 마이너스 1로 가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넌 어디로 가니 그랬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네가 되냐, 그치?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5를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플러스 5를 더한 게 1로 들어가서 4 똑같이 마이너스 2를 더한 게 1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냥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점의 이동을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167번. 자, 이제 함수의 평행 이동이죠. 함수의 평행 이동은 부호 반대로 집어넣는데 이런 표현을 자꾸 익숙하게 자기가 써야 돼. 자,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을 가로쳐서 집어넣어야 돼, 괄호. 이거 실수하는 애들이 괄호로 안 치고 집어넣어서 실수하는 거 알았지? 여기도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괄호 쳐서. 그럼 위에다 대입한 게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a하고 y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0 이렇게. 그러면 x에다가 플러스 ay에다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요 주어진 10과 20이 같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얘가 뭐야? 이게 6이 돼버린 거라고 이렇게. 그죠? 자,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6 그러면 b 플러스 1이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럼 a와 b를 구했지. 아, 함수의 평행 이동은 부호 반대로 집어넣는다는 것을 인지하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괄호 쳐야 돼, 괄호. 괄호 안 쳤다가 실수로 틀린 애들을 여러 번 봤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수로 틀리면 그것도 틀린 거죠. 자, 됐고요. 정리되면 자, 얘는 뭐냐?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을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이거를 중심과 반지름을 잘 봐야 돼. 중심이 얘는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0이다. 넌 중심이 뭐니? 그랬더니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b, 4고 반지름 r은 뭔데? r은
2분의 루트하고 b의 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4c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봐봐. 자, 위에 있는 요거는 평행이동을 위에 x좌표를 봤더니 얼마큼 평행이동시킨 거냐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러면 중심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b는 뭐냐면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죠? 자, 그럼 위에 평행이동에서 중심이 온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얘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되는 거지. 중심 이동한 거니까. 그 위에도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a는 뭐야? 9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중심과 중심의 평행이동이 우리가 정해진 평행이동과 똑같다는 거야, 그냥. 그지? 됐죠? 자, 그럼 밑에 여기 있는 놈이 뭐냐? 루트 4, 4, 16 플러스 64 마이너스 4c한 이놈이 루트 20이다. 이렇게. 반지름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양변에 2 곱해서 루트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2, 4, 4, 2, 8, 4, 84 루트 84가 되는 거야. 뭐가? 루트에 여기 80 빼기 4c가. 따라서 c는 마이너스이다. c값 구했어. b값 구하고 a값 구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요거 y는 x 대칭시키면 b점이 된대. 그럼 얘 2, 마이너스 1을 y는 x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1, 2가 된다. x, y 바꾸는 거다. 그때 그 다음에 이게 아포로니우스의 원이잖아. 그지? 아포로니우스의 원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요것이 모레 문제에서 p가 그린 도형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도형의 길이. 그럼 답은 뭐야? P1과 P2가 지름이니까 이거 파이 한 것이 답이죠. 2파이 R.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지름에 파이 한 게 답인 거야, 이게. 그럼 P1, P2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세팅해 놓고 1대 2야. 그러니까 A가 2,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 2야. 이렇게. A를 기준으로 1대 2다. 그러면 1대 2구나. 이렇게. 요 점의 좌표가 바로 P1이라 해보자. 그럼 여기는 3분의 크로스 마이너스 1, 2, 4니까 3.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0. 오케이, 감사. 이렇게 된 거예요. 1,0.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때, 자, 여기서 외분점이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1이 요 정도 있고, 여기 2가 이만큼 있는 거니까 결국은 노란색만 보면 1대 1인 거야. 그럼 중점이 되는 거야. P2가 바로 P2와 B의 중점이 A라는 뜻이야. 그죠? 중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둘이 더한 게 얘 2배면 되는 거 알았지? 둘이 더한 게 얘 2배. 4면 되는 거야. 둘이 더한 게 4면 돼. 그지? 그래서 5,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 그지? 그래서 P1, P2의 길이를 구해서 파이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루트 1, 요거 16,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됐죠? 그죠? 그래서 4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4 루트 2 파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래. 그럼 이제 뭐라고? x, y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잖아. 그걸 표현을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하는 거야. x, y 바꿔서 마이너스 붙인다는 소리는 x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반드시 괄호쳐서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위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 괄호쳐서 집어넣으니까 여기 플러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는 0. 이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대칭시킨 거야. 그지? 저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어려워요 그러면 저걸 안 외운 거지. 쉬워요 그럼 저걸 외운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표현이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인 거야. 알았지? 그지? 점의 이동이야. 함수의 이동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여기 x자리에다 뭘 대입해? x축으로 a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a,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대입을 했어. 그러면 뭐야? 가로쳐서 대입하라 했지? 마이너스 4, y 플러스 1 플러스 2배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a는 0.
자, 저기 보니까 x의 개수는 2가 맞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맞고요. 요게 뭐야? 이게 마이너스 15라는 뜻이야. 그치? 따라서 a 값은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 a는 3. 이렇게. 알겠지? 여기까지가 쉬운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게 남았는데 그거조차도 그리 어렵진 않다. 알겠지?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어디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냐면 그 181번을 먼저 풀게. 181번을. 요걸 내가 세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세 가지 방법으로. 알았지? 셋 중에 필요한 것을 쓰면 되는 거 알았지? 우리는 봐봐.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인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3,4를 대칭 이동시켜줬다. 3,4를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 이거야. 그치? 자, 방법 세 가지로 할 겁니다. 세 가지. 봐봐. 세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자기가 쓸 때는 자기가 제일 편한 걸 쓰면 돼. 방법 첫 번째.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우선은 그래프를 그렸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방법 첫 번째가 교과서에서 선호하는 방법이야. 교과서적인 방법 첫 번째가. 자, 3,4를 여기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3,4니까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3,4는 이 정도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대칭은 항상 뭐라 했어? 180도 회전이라 했지. 회전. 그지? 그러려면 얘를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를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로 오겠지. 이렇게. 요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알파, 베타라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 중점 M. 이 그림이 다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는 미지수는 뭐야? 알파와 베타 두 개지. 그럼 식이 두 개 필요하겠지. 그럼 첫 번째 식,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그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M이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 두 번째 식 뭐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랑 수직이니까 1이다. 이거의 두 번째지. 그치?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중점 M이 2분의 알파 플러스 3, 2분의 베타 플러스 4. 이것이 어디 있다? 요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2분의 베타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하나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베타 마이너스 4 이것이 1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거 알았지? 그지? 알겠어요? 요거 송글씨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겠죠? 요게 점이 뭐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 방법 첫 번째야. 교과서가 좋아하는 방법.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그치? 방법 두 번째. 아니 선생님 그림 그려보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연결했더니 아까 말씀대로 수직이잖아요, 선생님. 맞아, 이렇게 같아. 요 점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선생님,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야, 기울기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1이야. 그치? 1은 45도 특수각이야. 특수각 45도. 그치? 1. 45도. 그러니까 특수각이 중요한 건 아니야. 특수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 삼각형 그리면 이렇게 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건 이 점이 여기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 노란 선에 얘가 P면 얘가 P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건 맞잖아.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냐? 3을 밑으로 P만큼 내리고 3,4를 왼쪽으로 P만 간 거니까 3-P, 4-P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점의 중점이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P만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럼 중점이 뭐냐? 그러면
더해서 2분의 1이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p, 4 마이너스 2분의 p다. 중점이 여기 있네요. 그래, 맞아. 중점이 거기 있어. 그럼 대입해보세요, 선생님. 그래서 4 마이너스 2분의 p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2구나.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p는 5가 되면 알 수 있다. p5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이렇게. 그럼 5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다 똑같이 나오지? 그지? 이렇게 하는 방법. 방법 1, 2는 언제나 되는 거야, 언제나. 내가 얘기하는 언제나는 기울기가 1이든 1이 아니든 마이너스 1이든 아니든 되는 거야. 근데 방법 세 번째는 있잖아. 기울기가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 때만 성립하는 방법이 알았지, 이거는. 근데 이 방법 세 번째는 대수에서 굉장히 애용하는 방법이야, 대수. 나중에 지수로고 함수 이런 거 배울 건데 그게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 방법 세 번째인데 자, 이해할 수 있어? 봐봐. 선생님, 우리 마이너스 x 대칭은 배웠잖아요. 배웠지.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우리 배웠었어. 맞아. 그럼 선생님 이거를 밑으로 내리죠, 뭐. 이 그래프를 밑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을 시키면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 그러면 점하고 직선을 같이 다 밑으로 내리는 거야.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보자. 왜요, 선생님? 얘를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로 만들고 싶어서. 그치? 이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는 거기다 그냥 마이너스 2를 하면 되는 거야, 이 식에다가. 왜냐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한다는 거는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 뭔지 알겠죠, 이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 그러면? 전부 다 내린 거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x가 돼버렸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요? 3,4는 뭐로 바뀌었을까? 3,4는 뭐로 바뀌었어? 그렇지. 3,2로 바뀌어진 거야. 이제 이 점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 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대칭에 대한 식을 알고 있거든, 우리는. 바꿔서 마이너스잖아, 바꿔서.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됐지. 이걸 그대로 다시 2만큼 올리는 거야. 이걸 다시 1로 가는 거야. 1로 다시 가려면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다시 복귀시키는 거지. 그럼 이 점은 이렇게 될 거고 이 직선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보이는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된다는 거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 3번의 단점은 뭐야? 내가 함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아니면 외우지 못했잖아. 그것 때문에 단점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선호하시고 방법 세 번째는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지. 교과서는 방법 첫 번째를 강조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만약에 저기 나왔다, 서술형으로 나왔다,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풀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얘 방법보다는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더 빠르다. 이제 이해됐죠? 자, 178번으로 갈게. 자,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근데 방법 1, 2는 되는데 3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해볼게. 그냥 느껴봐. 자, 1,3이야. 1 집어넣으면 2니까 1,3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있을 것이다. 1,3.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m. 요점 이렇게. 자, 방법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요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로 놓자. 그러면 중점 m. 2분의 알파 플러스 1, 2분의 베타 플러스 3은 y는 2x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자, 막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까먹지 않아야 돼. 풀이하는 방법을.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양변 2 곱하니까 2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얘는 베타다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수직이니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베타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x자로 곱하니까 2 베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구나.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교과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좌표 알파는 뭐가 나오냐면 5분의 9가 나오고 이게 이제 A라는 뜻하는 거고 베타는 5분의 14입니다. 이게 B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직 가로치고 이렇게. 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여기 그림은 이 y는 2x가 이제 중점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2대 1이잖아. 2대 1. 그지? 여기에 닿냐 안 닿냐는 관심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실제로 그림 그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짧게 가고 길게 가야 되니까 여기를 P라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P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상관없다니까. 어쨌든 1대 2가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는. 요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밑으로 P만큼 오른쪽으로 2P만큼 1 플러스 2P 3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럼 중점은요 선생님? 중점이 얘인데 더해서 2분의 1 그죠? 그럼 1 플러스 P 더해서 2분의 1 3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이것이 저기 위에 있다. 그지? 2 플러스 2P는 3 마이너스 2분의 P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넘어가니까 2분의 5P는 1. 자, P는 뭐야? 5분의 2. 이렇게. 근데 이거 어디다 대입해? 이 점을 구하고 싶었잖아. 그죠? 그래서 저기다 대입하면 그 점이 5분의 4야. 그래서 5분의 9, 여기다 5분의 2 집어넣으면 5, 3, 15니까 5분의 1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방법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거지. 그지? 평행이동 시키는 것도 원점이 있는데 뭐 또. 그지? 그러니까 방법 1, 2를 기억하고 방법 3는 나중에 지수로그 함수할 때도 많이 애용되는 방법이 방법 3다. 기울기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만 애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178번하고 180번을 내가 똑같은 문제를 넣었어. 일부러 넣은 건 아니고 이제 실수인데. 그래서 그거는 그 밑에서 한번 풀어보라고. 자, 됐고요. 이제 182번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잠깐 푸는 시간을 가질게 너네들. 자,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했던 걸 또 하는 거야. 최단거리. 우리 이런 거 다 이제 예전에 이제 지겹도록 많이 생각했죠. 이런 거. 요거 하면 이거 뭐라고 이게? 하부수 중선 정리를 무조건 생각하라는 거지. AM 제곱 플러스 MP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는 고정됐고 얘가 최소일 때를 생각해라. 그지? 그래서 이게 최소일 때는 M에서 P의 수직으로 갖다 때려 넣는 거. 그죠? 그런 거. 그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세 개의 제곱의 합의 최소일 때는 뭐가 돼? 그게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P는 무게중심. 이게 최소인 경우는 무게중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P 플러스 PB가 최소가 되는 건 언제야? 최소인 경우죠. 최소인데 이게 이제 P가 임의의 점일 때, 임의일 때랑 있고 P가 어느 축 위나 축 또는 선 위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P가 임의면, 그치? 선분 AB 위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최소는 AB의 길이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지, 이게 최소값이죠. P가 축이나 선 위에 있으면, 뭐 A를, 그치? 선에 대한 대칭시켜서, 그죠? 일자로 만드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거. 우리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A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거 대칭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P 이렇게 하는 거잖아. 머릿속에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AP 마이너스 BP 절대값. 이거의 최대값이 뭐지? AB지, AB 그냥. 그죠? 이걸 외우죠? 그럼 P는 어디 있는 거야? AB의 연장선상, 그치? 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또, 만약에, 1,2와, 이거와, y는 m에 x-1,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죠?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최대인 순간이 어떤 거라 해요? 최대. 외우라 했잖아, 그지? 그 점선. 1,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기울기와 그지? 곱하기 m을 해서 마이너스를 된다 이렇게. 그죠? 이거고 그때 최대값은 뭐야? 최대값은 1,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사이의 길이지. 이렇게 자기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교 시험이 쉬운 거야. 왜? 정리한 애들이 그냥 사탐이나 과탐 하듯이 외운 걸 그냥 내뱉는 거잖아. 이게 아닌 문제를 내니까 어려운 거야. 낙생이 왜 어렵냐? 다 알지? 하면서 전혀 다른 걸 내는 거야. 그냥. 유형이 안 들어간 걸 내면 어려운 거야. 이런 것만 내도 어려운 게 아닌 거지, 사실. 그지? 근데 이걸 모르고 막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그 답이 없는 거야, 그거는. 이것도 머릿속에 넣지 못한 애가 어떻게 수능 시험을 보겠어. 수능 시험 이거에 훨씬 윗단계인 거야. 이거 못 외우잖아? 수능 그냥 50점 나오는데 50점, 수학 50점이라 생각하면 돼. 이런 거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알겠지? 자세의 문제인 거야, 자세.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거냐의 문제인 건데 이것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답이 없는 거지. 멀리 보면은 걔는 수능 무조건 망해, 100%. 장담하건대. 알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숙제를 안 해올 수도 있고 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안 까먹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 교재에 있는 그런 유형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돼. 3스텝 못 풀어도 되고 고쟁이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되고 그치? 인텐시브 그 파트 못 풀어도 돼. 근데 앞에 있는 유형을 모르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알겠죠? 자, 182번 볼게. 자, 이제 자, 182번 문제는 사실은 그냥 어렵지 않은 거고 아이디어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자, y는 x 그래프가 딱 그려졌대. 문제가. 자, A점이 3,2라는 게 있다는 거야. 얘가 여길 찍고 여길 찍고 이렇게 온다는 거야. 당구 치듯이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동점이 이제 여기 동점이거든, 얘가. 움직이는 점이 동점인데 BC야. 이렇게 해놓고 했다고 해서 이 BC가 고정됐다고 생각해갖고 여기다 막 그린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린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지. BC는 결정되어지는 거잖아. 동점 BC가 움직이는 선에 대해 정점 A를 대칭시킨다. 대칭시켜서 그 대칭시킨 점을 A1, A2라고 하고 그럼 답은 뭐야? 답은 A1, A2의 선분의 길이가 답이 된다.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유형이란 말이야, 유형. 이걸 하는데 고민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고민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이거 BC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정해지는 거. 수선 발 내리고 수선 이렇게 내려가지고 됐지. 요게 이제 A1. Y는 X 그래프 대칭. 이게 뭐야? 2,3. 자, 여기 대칭 이렇게 대칭시키겠지, 여기 이제? 요게 A2. 이렇게. X 대칭. 그럼 뭐야? 3, 마이너스 2. 그래서 연결하면 돼, 이렇게. 알겠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또 시험 때 막 그림 그리듯이 막 하면서 막, 미대 갈 것도 아닌데 막 그린단 말이야. 그 생각은 언제 하는 거야? 생각은 지금 공부할 때 하는 거야, 공부할 때. 아, 이게 왜 답이냐? 선생님 답이라고 하는데 왜 답이냐?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얘가 B라는 거야, 이게. 실제로는 얘가 C라는 거고. 그럼 뭐예요, 선생님?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와 같잖아 이거야. 너는 공통이고 너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세모잖아. 여기도 세모잖아. 왜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얘가. 대칭시켰기 때문에 요각 같고 요각 같고 요각도 같단 말이야 이렇게. 접어버리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별, 하트, 세모란 말이야. 이게 최단거리. 그러니까 접어버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일선상에 있을 때가 가장 최단거리가 되겠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내가 이 점이 아닌 다른 이 점을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거지만 꺾어져서 가지. 여기 가면 꺾어져서 가게 돼. 꺾어져서 이렇게. 이유를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라니까. 알겠죠? 이걸 다 알아도 문제 어렵게 되면 다 틀리는 게 수학인 거야. 내가 유형을 다 알아. 공식 다 알아. 그래 틀리는 게 수학이라고. 그래서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복이 안 되지. 그지? 뭔지 알겠죠? 그죠?